안녕하세요.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. 이 시간에는 8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독해 3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.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하나 잘 맞추기 시작하면 쭈루루니 5문제가 한꺼번에 맞을 수가 있고요. 한두 개 조금 헷갈려 잘못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5문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독해 3부분은 나 조금 쉬워, 여긴 괜찮아, 복불복이에요. 독해 3부분을 어렵게 내잖아요. 그러면 진짜 믿었던 부분에서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떡하지? 그나마 이걸 믿었는다고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면 사실 6급에서 독해 부분에서 시간 싸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지금 내가 풀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다른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, 그렇다고 얘를 지금 한 문제도 아니고 한 지문에 5문제가 딸려 있는데 그냥 버리기도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독해 3부분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금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, 자, 오늘 적중 문제 볼 거고요. 문제는 사실 가능하면 문제 화면 띄울 때 미리 조금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론은 되게 많잖아요. 접속사 봐야 되고, 부사 봐야 되고, 뭐 맥락 봐야 되고,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아요. 하지만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시험이 다가올수록. 그리고 좀 난이도 높은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게 왜 정답인지, 그러니까 사실 문제 푸는 거 중요하고 풀이 순서, 보기 먼저 읽어야 되고 이럴 때는 이거 먼저 해야 되고 순서 중요하고요.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6급 정도면 여러분이 문제가 분석이 돼야 돼요. 얘는 대명사에 대한 거구나. 얘는 접속사구나. 얘는 이제 대꾸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 유형 몇 가지만 잡아 놓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 유형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, 그냥 무턱대고 느낌으로 문제 풀면 내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. 공부를 시간 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,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은 맞는 문제여도 내가 그 문제를 설령 맞췄더라도 감으로 때려잡아서 맞추거나 모호할 수가 있잖아요. 반드시 의도와 전략까지 확인을 하시고 어떤 문제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. 그거 도움 주려고 사실 전문 강사들이 강의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 좀 개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이제 이렇게 독해 3부분이나 4부분 띄워놓을 때는 막 압박감이 와요. 양이 장난 아니게 많죠. 근데 사실은 이걸 다 읽는다기보다는 서론 정도 좀 봐두고 이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, 이게 에피소드인지 아니면 설명문인지, 설명문이면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인 건지, 뭐 과학인지 생물인지 아니면은 뭐 경제에 관련된 건지, 이렇게 정도는 짚을 수 있죠. 그래놓고서는 이제 빈칸 앞뒤만 파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서론 정도만 조금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빈칸의 앞, 뒤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기 이렇게 나와 있죠? 제일 중요한 건,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보기 먼저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다가 그래 71번 나왔으니까 ABCD 다 읽어. 72번 나왔어. ABCD 다 읽어. 모르겠어.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요. 무조건 보기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거. 대다수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HSK 6급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독해 3부분은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, 보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죠.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A부터 먼저 볼 거예요. 얼이 사실 중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. 얼 보시면 그러나, 그래서, 그리고, 그런데 다 쓰여요. 이게 접속사로 연결을 시켜주는 걸로는 얘가 그냥 혼자 다 하거든요. 그래서 딱 보시면 얘가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데 사실 지금 쓰임 굉장히 많이 쓰여요. 근데 라는 의미로. 그러니까 첫째 형은 뭐를 했어? 우산장수를 했어. 근데 둘째는 두부를 팔아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옛날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,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할 때, 내용을 나열할 때 어를 많이 써요. 그 대신에 当年生的竹子, 그 해에 생겨난 대나무는 하고 수로가 없어요. 불안정한 문장이죠.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. 그럼 빈칸 뒤에 수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무조건 구조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. 나 해석해. 사실 6급 정도면 어느 정도는 뭐 중국 체류 기간도 좀 있으실 수 있고 중국어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. 나는 해석으로 밀고 나가겠어. 나중에 어느 순간 하면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. 해석을 내가 다 해도 사실 말이라는 게 이 말 갖다 저 말 갖다 붙이면 다 맞아 보이잖아요. 구조 분석하셔야 됩니다. 주어만 있습니다.
찌우수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지시랑 똑같습니다.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런 셈 치더라도 라는 접속사예요. 찌우수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접속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. 지시랑 똑같습니다.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죠? 주요 나오죠? 접속사. 오늘은 기본적인 걸 짚으면서도 조금은 만만치 않은 문장을 좀 갖고 왔거든요. 왜냐하면 또 꾸슈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설명문이 아니라 이야기 글 형식이라서 주요 나오죠?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. 그러면 여기 게다가 이제 이해는 무단도 있어요. 그럼 이때 이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. 아, 접속사로 그럼 내가 세 문제는 해결해 볼 수 있구나.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너무 내용에 집중하지 않아도 아, 보단이 얼체로 걸리고 찌우수안이 예로 걸리고 주요가 자의로 걸리는구나. 오늘 일부러 지금 이 세 개를 쭈루루니 외우시라고. 많이 나오는 접속사니까 오늘 시험 얼마 안 남기고 하시는 분들은 아 예전에 다 공부했던 건데 그래 맞아 이랬지 하고 다시 한번 짚으시고 또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. 접속사 연결은. 세 개를 일부러 한꺼번에 넣었습니다. 기억하시라고요. 자 그래서 하고서는 이제 D를 보시면 我觉得 내가 나와요. 내 생각에는 완전한 문장이에요. 그가 나를 좀 속이고 있는 것 같아. 왜냐하면 B랑 C랑 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해석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접속사로 분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절에 호응하는 부사를 찾으면 조금 접근이 쉬운 문제이지만 A랑 D 같은 경우에는 이 절 자체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아니면 얘가 문장 앞에 놓일 수 있는지 못 놓이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한 지문을 통해서 독해 3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딱 짚어드리는 거예요. 접속사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. 나오면 남들 다 맞아요. 여러분도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일단 보기를 분석할 때에는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게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처음부터 할게요. 빈칸의 위치와 앞뒤 문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, 우리가.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. 근데 대화죠. 이게 모든 대나무마다 다 피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보면 이제 피리 그 전문가한테 이제 피리 만들어 달라고 대나무를 막 제일 좋은 걸로 막 갖다 줬는데 그걸로 피리 못 만든대요. 라고 그런 내용이에요. 사실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쭉 모든 대나무로 다 피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문장이 끝났어요. 여기 문장이 시작이 돼요. 그죠? 시작이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따옴표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한 거예요. 그래 놓고서 여기 시작은 그러면 내가 찾은 대나무 너무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. 그럼 그와 내가 등장을 하고 그의 얘기는 거의 다 직접 인용으로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외적인 얘기는 내가 대답하는 거 아니고서는 거의 다 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. 그 서론부터 조금씩 읽어나가면 그러면 이제 내가 주어가 있는 문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자, 빈칸만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올해 만들어진 대나무야 라고 그가 또 이야기를 해요. 그래 놓고 이해.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. 아까 찌우스한 설명드렸죠? 지시랑 똑같다고 설령 뭐뭐일지라 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. 이 부사 때문에 문제는 지금 풀린 상태입니다. 사실은. 그것의 재질 자체가 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음이 나갈 리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문장 시작해요. 근데 뒤에 수로 와요. 그러면 여기 주어 자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. 그러니까 보기를 아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해석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최소한의 해석만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. 자, 74번 얼치에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시간상 빨리빨리 풀어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. 게다가 조금의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벌레들이 거기에 막 들어간단 말이야 라는 의미인데 이걸 내가 해석을 잘 못하더라도 해석이 다 되더라도 접속사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이 문제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얼치에 자이 이런 이해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자이 나오잖아요. 그럼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곡조를 연주할 수 있게 돼 라는 것들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새 대나무를 갖고 오고 튼실하고 좋아 보이지만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겨울을 지나가고 어느 정도 혹독한 시련을 겪은 대나무여야만이 진정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피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. 굉장히 중국적인 내용인 거죠. 이런 내용들은 사실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. 듣기 부분에서도 사실 사용이 될 수 있고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. 사실은 꼬시잖아요.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 내용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. 자, 다시 왜 71에 D가 들어갑니까?
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.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. 이게 사실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과 전략을 분석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꼭 학생들한테 이거 왜 답으로 골랐어요? 라고 꼭 물어봐요. 맞췄어도. 꼭 틀리면 틀린 거 왜 그걸 왜 답으로 골랐어요? 라고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어야 그걸 고치죠. 이거 왜 여기 이거 들어갑니까? 문장 시작하는 거라서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. 게다가 뒤에 지금 앞에는 그가 얘기한 거고 뒤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거를 71번부터 문제가 풀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럼 걔 비워놓고 가시면 돼요. 왜냐하면 주요, 자의, 지읒수한 이에 막 너무 명확한 게 다 있잖아요. 부단, 옳지. 걔 먼저 풀어놓고 남는 걸로 고르면 고르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죠. 지읒수한 이에. 오래 만든 거잖아. 그래서 너 필히 만들어도 아마 소리 예쁘게 안 날걸?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재질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오래 만들어진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안 겪었잖아.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서리, 눈 이런 거 다 안 겪어서 생긴 건 되게 예뻐 보이지만 사실 필히 만들어 놓으면 별 볼 일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이게 답이냐고요. 73에서 문장이 시작을 해요. 뒤에 수어로 연결이 돼요. 주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, 아까 분석했을 때 얘가 그래서 A가 들어가야 된다. 이걸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음색이 게다가 앞에까지 다시 좀 점검을 하면 그쵸?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얼치에 때문에 뭐야? 무단, 인서, 음색이 이렇게 돼. 그래서 게다가 음색도 조금 막 나가고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.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균열이 있어서 막 벌레들이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. 근데 왜 이거 해석으로 답이 아니라 문장이 시작하는 데다가 얼체로 걸리니까 붓단을 넣어야지 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내가 이게 왜 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꼭 물어봐요. 이거 왜 답으로 고르셨어요? 이거는 왜 이렇게 고르셨죠? 한번 설명해 보세요. 이게 학생들은 그 질문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장악한 거잖아요.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의 때문에 주요 고르는 거예요? 라고 이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. 문장의 구조 파악입니다. 해석하고 내가 이 꼬시에 대해서 감동받고 이걸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문장을 넣어 이게 아니라 이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지금 너는 중국어 문장을 구조적으로 파악이 되니? 지금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절이 어느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니? 그래서 접속사 문제도 내는 거고요. 그래서 접속사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문장 앞에 등장하는지 뒤에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접속사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. 오늘 배웠던 찌우수한 이에 주요 자의 보다 얼치에 꼭 기억하시고요. 문장의 완성도, 얘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.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시험 준비하시면서 항상 내가 이게 왜 답인지를 맞는 문제건 틀리는 문제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. 이거 생각하시면서요.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